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혼자 스스로 크리틱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단 미술 작가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사업을 한다라든지 식당을 하든지 아니면 직장인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경우에서 어, 여러 사람들하고 크리틱을 나누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크리틱이 좋은 방향으로 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나라의 왕인데 주변에 훌륭한 신하들이 많이 있는데 신하들의 이야기만 듣고 곧이곧대로 거기에 나온 합으로 답을 냈는데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은 훌륭한 신하들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만 잘 안 되면은 그냥 무능한 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이 다 말리는데 혼자서 결정을 해서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안 듣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옳은 방향이 옳은 일인 거겠죠. 어쩔 때는 다수의 의견이 옳을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소수의 의견이 옳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옳다라는 거는 일반적인 옳은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옳은 거겠죠. 특히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사실 거의 혼자서 작업을 해왔고 누군가에게 특별히 크리틱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뭔가 평론을 받은 적도 없고 사실 미대를 다녀보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틱을 한다라는 게 되게 소모적인 일이라는 거를 겪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자기 방어력만 높아진다라든지 아니면 나중에 크리틱을 이기기 위한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크리틱에서 우수한 작업이 되었어요. 근데 작업이 재미없어지는 경우들도 꽤나 많이 있죠. 교수님의 크리틱을 받아서 그 크리틱을 여러 번 했더니 결국에는 교수의 작품의 아류작이 되었다.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스스로 크리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하나의 인생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가장 무서운 평가가 어떤 평가인가요? 뭐 대중일까요? 아니면은 뭐 평론가? 미술계의 이런 뭐 평가? 아니면은 또 뭐가 있나요? 뭐 역사적 평가? 이런 게 중요한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저는 가장 무서운 비평가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제가 오늘 드릴 많은 이야기들은 흑과 백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만 중요하고 대중하고 평론 역사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어, 나 스스로의 내 작품을 보고 내 작품 생활을 봤었을 때 나는 결국 만족할 만한 그러한 성과를 이루었는가? 그것이 대중과 평론, 역사, 뭐 이런 아니면 돈 이런 거랑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만족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크리틱을 하는 기준은 달라져야 되지만 사실 저는 대부분의 음,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무서운 비평의 주체는 바로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뭐 오래 산 다음에 죽었을 때 내 스스로도 너무 내 작업들이 한심했다라고 생각하면은 제 인생을 통째로 너무나 뭐 뜻깊지 않았다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좀 무너져 내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내가 중요하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다 중요한 것인가? 근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하면 하고 싶은 걸까요, 진정?
내가 지금 당장, 자,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는 중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데 내가 지금 너무나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살아야지라고 해가지고 다이어트 중임에도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근데 짜장면을 먹고 후회를 했어요. 자, 이러한 상태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게 하고 싶은 거를 한 거일까요? 어떨까요? 자,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거는 자, 과거에 내가 정해놓은 과제일 겁니다. 그리고 짜장면을 먹은 거는 현재 내가 내린 결론이죠. 자, 그러면은 후회를 한 거는 미래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시점에서. 나는 분명히 현재 짜장면이 먹고 싶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항상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분명히 미래에 나는 후회를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합의가 돼야 됩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무조건 미래한테 밀어둔다라든가 과거를 무시한다라든가 그렇다고 과거와 미래만을 위해서 현재를 너무 뭐 이렇게 뒤에다 놓는다라든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고 현재의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눈도 필요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미래의 예측. 그리고 미래를 잘 예측하기 위해서 오히려 과거를 공부해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한 인간에 대해서 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회라는 것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이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그냥 순간의 즐거움과 인기를 위해서 그냥 정책을 남발한다라던가 그러면은 분명히 뒤에 대가가 따르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인해서 분열이 된 게 굉장히 많이 있고 아무튼 뭐 저도 제가 저의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것도 재미가 없겠죠. 그렇지만 연차가 쌓이고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꾸준히 탐구를 해온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러면은 나중에 후회될 텐데.'라는 것은 사실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힘들죠.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앞으로 어떤 미래가 그려질지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지금 당장 생활 전선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최대한 교육을 받게 하고 나중에 고등의 교육까지 받게 한 다음에 부가가치가 높은 것을 해야지 이 나라의 미래가 지금은 당장 힘들지라도 잘 될 거라는 것을 알죠.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개발도상국일수록 어린애들까지 이렇게 노동의 현장에 들어가고 그런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사실은 똑같은 일을 하거나 빈곤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라는 것은 되게 중요하죠. 자, 이 상황에서도 내가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 해가지고 짜장면을 먹어서 후회한 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짜장면을 먹으면 후회할 거라는 거를. 근데 먹고 후회하죠. 그리고 다시 또 이게 반복됩니다. 이러한 것부터가 이제 스스로 크리틱하는 것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대의 법칙의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언제나 반대의 상황에 놓여져 있고 그 세 가지가 합의를 봐서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릴 때마다 순간순간에 내가 지금 이 터치를 하게 되면 후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자, 아무튼 저는 뭐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아무튼 이러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과거의 미래, 과거, 현재의 미래가 합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나를 크리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에 얘기를 했었던 과거, 현재, 미래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앞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 목표가 무엇인가를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목표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한 가지의 목표라고 하면은 남들에게 잘뭐 보여지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은 입체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목표가 입체적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잘 없을 겁니다. 물론 자신은 단 한 가지의 목표만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목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나는 미술에서 내 진정한 뭐 가치를 찾거나 뭐 하는 게 목표야 라고 돈은 전혀 중요치 않아 라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차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어, 아주 빈곤한 국가에서 개발도상국이고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이렇게 뭐 국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미술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술 작가가. 일단은 제가 그랬죠. 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돈이 있기 때문에 미술도 가능한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작가도 내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물감도 필요하고 작업실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저는 돈은 전혀 목표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거는 물론 앞서서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목표에 전혀 포함이 되지는 않을 수는 없습니다. 단 1%라고 할지라도. 자, 목표가 있으면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나는 유명한 작가가 될 거다. 물론 이 유명하다라는 것도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는 사람들한테 뭐 파고 들어가면 복잡하겠지만 아무튼 그냥 대명사라고 보시고, 그리고 실제로 돈이 목표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자기 만족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림이 좋아서 그림이 좋아서 그러니까 목표가 잘 뭔지 모르겠는데 전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라고 하면은 그 목표가 계속 지속이 되겠죠. 그림을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고 싶다, 이러한 목표가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나의 논리적으로 딱 들어맞는 작업을 하고 싶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나의 생각을 전달을 하고 싶다, 이러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건 제가 뭐 전부 다 적을 수는 없고 사람마다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음, 뭐 모든 걸 다 적을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대충 적어본 겁니다. 뭐 저는 사실은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순서는 다르겠지만, 자, 그리고 이것이 언제나 내 인생에서는 목표가 항상 정해져 있고 뭐가 이렇게 딱 언제나 이게 최우선이야라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거는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겠죠. 네, 때마다 그 순서도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어찌 됐건 내가 지금 작업을 함에 있어서 지금 무엇이 최우선인가에 대한 것은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순서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잠깐 여기서 제가 항상 현대 미술과 가장 동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북한의 공산주의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제일 별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지만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뭔가 여기다 그냥 사상을 전달을 하고 싶다, 생각을 전달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 그림이 굉장히 항상 예술이라는 게 되게 유치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가장 지향해야 되는 방향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좋다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 목표라는 것도 사실은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 그림을 오더를 내린 그 당이 있겠죠. 네.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좀 생뚱맞을 수 있겠지만.
저도 이거 좀 처음 봤는데 뭐야 이거. 청년들은 오늘의 대진군의 앞장에서 영웅적 위훈과 기적을 창조하자라고 했는데 물론 저희에게는 이게 뭐 전달되는 게 없고 북한 사람들한테도 이게 어떻게 좋게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 예술은 이렇게 뭐 대외적으로도 발표가 됐다라는 거는 그 공산당 내부에서 성공적인 그림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거를 전달을 했잖아요.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굉장히 고층 빌딩, 저기 주체라고도 써 있네요. 그거에다가 굉장히 강인해 보이는 뭔가 이렇게 팔 근육도 굉장히 튼실해 보이고 굉장히 호남형처럼 생긴 그런 남자에다가 여성도 굉장히 강인해 보이죠. 그리고 남자분이 덩치도 있는 것 같고 키 차이도 뭐 적당해 보이고 네. 아무튼 자신들의 강함과 자신들의 이야기를 내뱉는 데에 대해서 사실 뭐 목표는 이뤘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게 세상의 기준에서 좋은 작품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걸 그리는 작가는 뭐 자괴감이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그리는 작가는 그랬을 수도 있겠죠. 이걸 그려서 죽지 않는 게 목표라서 네, 살아남기 위해서 그렸다라고 하면은 그 목표도 이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게 훌륭한 그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의아하시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극단적인 걸 보여드린 이유는 목표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가 있고 나의 목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영화에 많이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화 같은 경우에는 나의 목표가 우선시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돈이 많지 않는 이상 대부분 투자를 받고 제작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투자자와 제작사에게 손익분기점은 넘는 거, 뭐 손익분기점이 안 되더라도 어, 이 영화 제작을 참 잘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제작사의 입장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가가 중요해지겠지만 개인 작가는 거기 그 지점은 영화랑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번 전시에서 작품이 하나도 팔리지 않을지언정 나는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어떠한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공개를 했었을 때 사람들에게 많이 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그런 짓을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저는 미술학원 다닐 때 학원 선생님이 승윤아 좀 제발 그냥 그리면 안 되겠니라는 생각을 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림마다 매번 다른 목표를 했어요. 아이고, 다른 목표. 그러니까 사물을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이렇게 저렇게 다 그려본 거죠. 그냥 이치에 맞게 그려본 게 아니라 그냥 여러 방식으로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선생님이 그러니까 얘기 평가를 했었을 때 저의 목표는 실험이었습니다. 실험이었는데 그러면서 그 그림을 이제 입시 그림을 그릴 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작은 뭐라고 해야 되지? 훅 던져놓은 실험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핵폭탄 실험을 했어요. 핵폭탄 실험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소요된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거를 빨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실험을 한 거지만 거기서 뭐 한 가지를 얻는 게 아니라 최대한 많은 거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크리틱도 보고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린 다음에 한참 뒤에 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보니까 막상 그려놓으니까 쪽팔리네. 이렇게 되면은 뭐 그거에서 또 뭐 얻는 것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저는 사람들이 봤었을 땐 "야 왜 이렇게 그렸냐?"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그냥 실험을 해 보는 거였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그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제가 개인전을 하거나 했었을 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어나 아니면 전시 같은 경우에 작품의 인제 판매나 그런 거보다는 사실 그 성공은 첫날에 결정이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전시가 오픈되기 전에 갤러리 대표님, 뭐 갤러리 큐레이터, 갤러리 디렉터와
작가가 만족을 하는 게 사실은 그 전시의 성과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시로 뭐 나도 돈을 벌어야 되고 갤러리도 돈을 벌어야 되는 게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서로 좋은 작업을 했다라는 게 저한테는 일단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와서는 제가 뭐 지금은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미술은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나중에 사실 반응이 오는 경우도 많으니까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갤러리 대표님과 제가 일단은 만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만족이라는 것도 이것이 나중에 분명히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당연히 판매도 될 것이고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 자기 만족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기는 한데 네, 아무튼 어,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은 전부 다 이 목표의 순서를 정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근데 이것이 되돌이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작품을 그려가지고 돈을 버는 게 가장 우선이야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돈이 될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야 될 거야. 그러면은 그냥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꽃그림을 그리면 좋아하나? 야, 근데 그냥 꽃그림만 그린다고 좋아해? 사람들이 정말 나만의 꽃을 그려야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을 걸 그리는데 소재 뭐 그런 걸 그려도 좋아한다라는 게 뭘까?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괴기스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무서운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아한다라는 거는 단순할 수 있겠지만 개인의 취향이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왕 할 거 남들이 좋아하는 거에서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해야겠죠.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가 돼요. 그러면은 나에 대한 연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 대한 연구를 들어가니까 요것들이 다시 또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라는 게 들어가서 다시 또 이것에 대해서 철학적인 깊이도 어느 정도 필요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SNS 관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인맥도 쌓아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건 나는 좀 그래도 외모도 멋있는 작가가 되고 싶어. 그래서 외모도 좀 가꾸고 뭐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는 되돌이표가 돼가지고 한 가지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래요. 어떠한 때는 요 생각에 조금 더 비중이 심취할 때가 있고 요 생각에 조금 더 심취할 때가 있고 이게 이렇게 옮겨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도 계속 약간 좀 도돌이표처럼 돌아가기는 하는데 일단은 저는 어떻게 크리틱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영상 이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시각적 언어를 제가 영상을 만들었었잖아요. 이 영상이 그냥 나왔었던 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각적 언어라는 것 자체도 앞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시각적인 언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생각한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아내는 게 어떻게 보면 목표이고 그 목표를 이루면은 뭐 돈과 다른 것들은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짧게 얘기를 하자면은 저의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틱을 할 때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크리틱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바닥에 눕혀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한 며칠 말린 다음에 벽에다가 딱 걸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마치 도예가들이 이렇게 가마에서 뭔가를 구운 다음에 딱 꺼내봤을 때 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눕혀놨을 때랑 세워놨을 때랑 그림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세워서 그림을 그리지 못한다라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눕혀서 봤을 때는 세워서 봤을 때 느낌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쩔 때는 세워보니까 되게 괜찮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작품을 이제 크리틱을 하고 어쩔 때는 되게
일주일 뒤에 보고 몇 달 뒤에 보고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실시간으로 크리틱을 해야 돼요. 실시간. 네. 저는 실시간으로 계속 그림을 크리틱을 하면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약간 작업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저는 이 실시간으로 지금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나의 시각적 언어에 부합이 되는가를 계속 봐요. 그러니까 그 시각적 언어라는 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말로 설명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에는 저 혼자 크리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스스로 크리틱을 했을 때 이게 좋은 작업인데요 반응이 없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사람들이 예전 요 작업들도 지금 좋아하는 걸 보니까 그때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거를 다시 또 피드백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저의 크리틱하는 거를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특이할 수도 있겠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내가 사물을 그렸어요. 사물을 그렸는데 내가 이 사물을 왜 그리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 그림을 그려. 라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림에 철학을 담아야 되는 건 아닌데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 아니면은 정말 진짜처럼 뭐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거에 끝판왕이 되고 싶어. 라는 것도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러면 또 그 고민은 여러 가지로 깊어지겠죠. 그래서 나는 정말로 끝내주게 잘하는 그 극사실화를 그리고 싶어라고 해서 그려놨는데 자 여기서 개인들은 이제 타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 이제 타협을 하죠. 나는 굉장히 잘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은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는 극사실을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야 이거 극사실 치고는 좀 아닌 거 아니냐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은 나는 잘 그렸는데 하는데 딴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경우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 자신은 여기서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야,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거 얼마나 잠깐만 이거 또 너무 글씨를 못 쓰긴 했는데 네. 이 정도면 됐는데 야, 이 정도 잘 그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야, 내가 이거 어? 얼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줄 알아?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를 했었던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내가 극사실을 그린다라는 거는 정말 극사실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이거 정말 사진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마다 목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사실은 아니야. 정말 잘 그렸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목표인 게 사실은 많을 수 있겠죠. 많은 극사실화를 그리시는 분들이 야, 이거 사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그러면 사실은 인간의 심리라는 게 방어 기제가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아니겠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표가 이제 뒤바뀌어 가지고 사실은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목표가 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타협을 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크리틱을 할 때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너무나 스스로에게 가혹한 성격이어서 미래의 나한테까지 데미지가 입힐 정도로 가혹하는 거는 또 나쁠 수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서는 스스로에게 타협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려가면은 가져가서 교수님이 좀 깔 텐데 아니면은 사람들이 좀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갤러리 대표님이 좀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뭐 아씨 뭐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럼
이번 그림을 그렸을 때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 내가 초대를 받은 전시라고 하면은 디렉터와의 마음에도 드는 것이 사실 중요합니다. 저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도 미술 작가로서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북한 포스터를 보여준 것처럼 사실 그 나라 스스로한테 자기만족이잖아요. 완전 그거는. 밖에 나라들이 어떻게 보던 말던 정말로 세계적인 작품을 미술품으로 한다고 하면 그런 식으로는 예, 당연히 하지 않겠죠. 근데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타협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는 자석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타협한다라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고 있으면은 그쪽으로 생각이 다 몰려가서 내 작품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학원 다닐 때 실눈 뜨고 보라는 얘기도 하고 조금 밖에 나갔다 와서 보라는 얘기도 하는데 뭐 그것도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사실은 어, 굉장히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크리틱을 하는 그 칼날이 이렇게 점점 더 날카로워진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업이 보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얘기를 한 뭐 이거는 제 작업에 조금 더 편향된 얘기겠지만 자기만의 시각적 언어가 자기 안에 논리 체계에서 구현이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저는 저의 시각적 언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작가가 살아남는다라고 하고 독보적인 시각적 색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작가만의 시각적 언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크리틱을 할 때 첫 번째는 시각적 언어가 잘 맞느냐가 첫 번째가 반드시 오는 경우는 아닌데 그런 경우가 좀 대다수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이 좀 길어지는데 이 말로 표현하기 좀 쉽지는 않은 얘기라서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이거를 잘 세워놔야 됩니다. 어, 이걸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 구조라고 해야 되나? 계획. 계획? 이거 계획이라고 하기도 조금 어려운데,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놔야 됩니다. 계획? 설계? 설계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을 좀 많이 봤는데, 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건물을 짓고 있거나 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설계가 이렇게 뭐 중국 사람들처럼 대충 설계해 놓고 무너지는 건물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차피 똑같이 뭐 한 달이 걸리는 건물이다라고 하면은 설계가 완벽한 상태에서 그거를 해야겠죠. 근데 설계가 정말 개판인데 한 달 동안 하고 있으면 사실 그거는 어 사실 뭐 작품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뻘짓인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우가 그래요. 초반에 설계가 개판인데 그 이후에 아무리 열심히 했다라고 한들 그게 잘 되기가 힘들거든요. 그냥 제가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방어 기제가 있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만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근데 그 주장이라는 게 뭐 내 옆에 있는 부모님이라면 들어주겠지만 실제로 내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 그림을 내가 방어 기제만 발휘한다고 해서 누가 이게 내가 얼마나 돈을 들인 건 줄 알아요? 내가 뭐 학사 석사까지 나오고 얼마나 미술 대학에다가 들인 돈이 많고 내가 이거에다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었는데 돈을 한 푼도 못 버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설계를 했었을 때부터 좋은 설계가 있어야만 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틱을 한다라는 게 작품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계획과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이 계획과 설계 과정에서 크리틱이 없이 들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아니면은 어, 그냥 옛날에 했었던 설계에서 이게 설계를 했는데 이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나중에 보니까 조금 더 잘 지어질 수 있었고 조금 더 지진에 강하게 지어질 수 있었다. 그러면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요 설계를 해서 88년도에 지었었던 아파트를 계속 똑같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장인 정신으로 그러는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도 좋은 작업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아주 많은 부분에서 물론 저도 남들이 봤을 때는 그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자기의 스스로 크리틱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고, 지금 요것이 자기 스스로 크리틱을 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옛날에 그냥 설계를 해놓고서 그다음부터는 주구장창 그냥 그리기만 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근데 이 설계가 나아져야지 그 다음에 작품도 나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설계가 옛날에 그려놓은 걸로 쭉 나가는데 그냥 계속 너무나 잘 먹혀. 이거가 이렇게 100% 들어맞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줄리앙 오피의 그림을 보면은 그만의 그 시각적 언어가 있잖아요. 그 설계 안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하고 내가 세계적인 작가가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검증이 된 설계라고 하면은 계속 가져가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계속 업그레이드까지 하는 세계적인 작가가 사실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설계라는 거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계획과 설계 과정에서 아무런 피드백이나 아무런 발전에 대한 생각이나 아니면 이거 자체에 대해서 고민 자체를 안 해보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틱을 한다라는 게, 저는 이 작품의 설계 단계부터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설계가 개판인데 그림을 아무리 열심히 그린다고 한들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설계가 완벽하면은 그 다음부터 조금 부족해도 오히려 작품이 나올 수도 있는데, 설계가 개판이면 아무리 좋은 자재를 갖다 쓰고 아무리 좋은 사람들을 갖다 써서 한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크리틱을 한다라는 게, 제가 오늘 어떤 거를 목표로 잡아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해서 과거, 현재, 나에 대해서 고려를 해야 되며, 그것에, 그리고 사람은 한 가지의 목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실시간으로 변해진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고 다 완성한 다음에만 크리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림의 설계 과정부터, 계획 단계부터 크리틱에 들어가서 그 작품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사실 이게 음, 뭔가 뭐라고 하지? 현실 세계에 있는 감수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체계화가 될 수는 없는 것이 미술이에요. 이게 또 입시 미술이나 북한 미술 같은 경우 아니면은 이게 굉장히 사실은 복잡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나마 조금 체계적인가요? 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네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